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7일, 28일 IPO를 진행하는 원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준은 2차전지 관련된 장비를 제작하는 기업이고요. 양극재와 음극재를 활물질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소속로를 제작을 합니다. 소속로가 뭐냐 하면은 2차전지 배터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 같은 경우에 이거를 그냥 혼합하여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비로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물질들의 원료를 혼합해서 이거를 가열하게 되면은 배터리로서 쓸 수 있는 활물질로 되게 되고, 이 물질을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 쪽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LNF와 에코프로 BM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활물질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업 이외에도 전고체 전지를 만들기 위한 현재 연구 개발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도 현재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2차 전지 이외에도 탄소 섬유, MLCC 그리고 연료 전지 같은 것들에 관련된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독일, 폴란드, 중국, 미국 쪽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타 법인의 증권들을 매입하기 위해서 공모자금들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2019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거의 9배에서 10배 가까운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향후 현재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2차전지 이외에도 전고체 배터리 쪽의 시장이 점점 개발되면서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연평균 69%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의 시장 규모는 워낙 작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더라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2차전지 배터리보다는 크게 성장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양극재하고 음극재도 연평균 33%씩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업이 현재보다 10년 뒤에는 엄청난 성장은 이루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이슈도 있고, 그리고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고객사를 확보를 하려고 해도 그 활물질의 원료가 되는 그런 광물들을 수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원료 수급이 원하는 만큼 증가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런 음극재, 양극재를 활물질로 바꿔주는 장비 같은 경우 수요가 시장이 커지는 것과 동일하게 커지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준의 공모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27일에서 28일 월요일, 화요일 날 IPO가 진행이 되고요. 2일 후인 목요일 날 30일에 환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0월 7일 날 상장이 되고요. 주관사는 NH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공동주관이나 이런 쪽에 외국계 증권사는 없이 단독으로 진행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등 비례 배정 물량으로는 125,601주로 균등 물량, 비례 배정 물량이 있는데,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가 많은 증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한 주 받기도 힘들 것 같고, 추첨을 통해서 균등 배정을 받더라도 50% 이하에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밴드 52,000에서 6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초과한 65,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38.94,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의 총 금액은 1271억으로 약간은 유통되는 물량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가가 65,000원인데 장외가가 38커뮤니케이션은 어제 62,000원까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68,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물량들이 보였고요. 증권 플러스는 99,000원까지 현재 사고자 하는 물량은 있지만 사실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99,000원이라는 가격이 과연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공모가가 65,000원이고 약 55%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99,000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재 원준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흥행 성적을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관 경쟁률은 1464대 1, 의무 보유 신청 비율은 44.31%고요. 뭐 이 정도면은 흥행이 대박이 났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충분히 좋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의무 보유 신청 비율이 실제로 확정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가 포함이 되었을 때는 이게 크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케이스가 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외국계 증권사가 없기 때문에 아마 확정되는 물량은 60%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상장일날 유통 물량의 비율은 개인적으로 31에서 약 33%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의 총 금액은 1000억 기준으로 약간 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더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수료는 농협은 없는 상태고요. 환매 청구권 3개월,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공모가 65,0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3263억이고요. 장외가는 4970억이 되겠습니다. 이 증권 플러스 99,000원 기준으로 계산해본 시가총액이고요. 자, 비교 기업들 3개 기업이 있었는데 평균 PER이 20.89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보다 더 높아진 상태고요. 오늘자 기준으로 동일업종의 PER은 65.88, PNT 기준으로 한번 동일업종의 PER을 비교를 해봤었고요. 중복 청약되는 기업으로는 하나, 19호 스펙이 있고 아스플로 시우테크가 있습니다. 2021년도 추정 순이익을 238억 6,6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2021년도 재무제표를 보면은 전반기 때 성적이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의 물음표가 붙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후반기 때 수주를 받아 놓은 물량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때는 조금 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이 기준으로 PER을 계산했을 때 공모가가 13.67, 장외가가 20.8입니다. 장외가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비교 기업들하고 비슷한 수치가 되지만 실제로 현재는 조금 더 올라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원준이 공모가 대비해서는 약간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시설, 그리고 운영자금, 그리고 채무상환, 그리고 타법인 증권치 등 연구개발비로 사용이 될 예정인데, 실제로 시설 쪽에 투자되는 비중이 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 쪽에 투자되는 비중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워낙 길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채무 상환하는데 많은 비용이 사용된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원준의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38.94%가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이고요.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의 비율 중에 기존 주주의 물량이 약 19.52%로 요게 상장일날 약간은 단점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기관들 의무 보유 확약 확정이 아까 얘기 드렸듯이 60% 정도가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약 33%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것보다 약간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31에서 33%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장일날 보호예수 물량을 봤을 때는 1개월과 3개월 차의 물량이 있고요. 1개월보다는 3개월 차 때 좀 더 많은 비중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비중 자체가 앞에서 보시면은 7%, 11%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에 조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물량도 3개월 때 신청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미확약 신청 물량 중에 의무 보유 확약 물량으로 많이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1개월하고 3개월 때 물량이 보호예수 물량에 훨씬 더 추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개월하고 3개월 차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상장 후에 희석 가능한 물량이 없는 거는 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게 아까 얘기 드렸던 의무 보유 확약 신청했는 물량이고요. 해외 기관 투자자들 비율도 어느 정도 있지만 해외 증권사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에 맞게끔 배정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3개월 차 때 보시면은 가장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미확약 물량들이 뭐 요렇게 어느 정도 분배가 되면서 3개월 차 때 보호 예수 및 의무 보유 확약 물량 풀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동시 청약되는 종목들을 적어 놓은 상태고요. 하나금융 스펙 19 스펙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 투자에서 하는데 수수료 2,000원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청약을 할 필요성이 크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원준 같은 경우에는 NH에서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균등 한 주를 운 좋게 봤더라도 한 주가 65,000원이고 그리고 한 50%만 상승이 나와도 3만원 정도는 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균등 청약은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아스플로와 CU테크도 일단 조건을 봤을 때 청약을 할 만한 조건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수요 예측 결과가 아스플로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한 거는 내일하고 모레 이 종목들을 분석하면서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의 수요 증가, 2차전지 배터리 생산 라인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음극재, 양극재 수요가 분명히 증가하고 있으나 원료 수급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설비 증설에 대한 기대치가 약간은 감소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전기차 시장에 비례해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의견은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보다는 굉장히 큰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기대치만큼 도달해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약간 덜 갈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충분히 3년에서 4년 정도는 꾸준하게 성장성을 가져가면서 기업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로서는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모가 산정 당시에 기준으로 비교 기업들 대비 적정 가치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2차전지 관련된 장비 생산 업체들, 소재 공급 기업들이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준도 공모가 대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요. 공모가 밴드, 물론 공모가 밴드에서 공모가 확정가가 초과 확정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상승했는 폭만큼 그만큼 또 올라가니까 또이가 아니냐,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상승되는 폭 대비해서 공모가 초과되는 폭은 미미하기 때문에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같은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원준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적자와 흑자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유로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는 해봐야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안정적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조금 더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 생산 관련된 설비 투자가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모자금 사용 계획으로 보았을 때 생산 캐파를 늘릴 계획은 당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2022년도에 토지 매입을 하고 2023년도에 공장 및 설비를 투자할 계획인데 공장이 완공이 되고 매출로 연결되려고 하면 또 뒤에 기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설비 투자가 매출로 연계가 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 있고요. 동시 상장되는 원준, 아스플로, CU테크 모두 괜찮은 조건입니다. 단일 종목으로만 봤을 때는 비례 청약까지 다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요 세 개 종목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고, CU테크 같은 경우에는 원준 아스플로 2일차 IPO가 진행될 때 1일차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맞춰가지고 비교를 해보고 들어가기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일 제가 아스플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CU테크 관련된 영상도 청약 진행되기 하루 전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그 영상까지 보시고 비교를 해보고 최종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개 다 균등 청약은 들어가도 될 거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는 중이고, 비례 청약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원준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 드려봤고요.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주말 동안 잘 준비하셔서 좋은 청약,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